안녕하세요. 찬우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영역형 경쟁 규칙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농구형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농구형 게임을 규칙을 알아보기 전에 요거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많이 보고 유행했던 그러한 농구 만화 주제가거든요. 네, 한번 보고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한 맹세 위에 모든 걸 걸 수 있어. 힘든 시간들이지만 난 웃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나를 믿고 사랑할 내가 있잖아. 저기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너의 시선을 느껴. 놓치지 않아. 바로 지금이야. 날 부르는 바람의 함성을 향해 하늘을 향해 내 몸 던져. 내가 있어. 가슴 벅찬 열정을 끌어안고 벅차올라 외치고 싶어. Crazy for you, crazy for you. Surrender king. 네, 혹시 아는 학생 있을까요? 예, 상당히 많이 오래된 그러한 애니메이션이라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이었고, 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유행해서 만화를 보고 막 농구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선생님은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볼 영역형 경쟁은 농구예요, 농구. 자, 지난번 축구를 설명할 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영역형 경쟁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 그 다음에 상대 지역이 있고 상대 지역에 가서 상대 지역의 수비들을 헤쳐서 가서 상대방의 어떤 뭐 골대나 이런 곳에 골을 넣고 그래서 많이 골을 넣은 팀이 이기는 이러한 식의 경쟁이 영역형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형 경쟁의 대표적인 종목들로 축구와 농구가 있어서 그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한 규칙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운동의 변형,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네, 네, 이 두 가지 경기에 변형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기에 대해서 규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나머지 변형된 것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농구 경기를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농구팀. 우리 그때 지난번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축구는 한 팀에 인원이 몇 명이었죠? 네, 11명이었어요. 축구는 한 팀에 11명이었는데 농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명이죠? 농구는 네, 5명입니다. 지금 혹시 이 애니메이션, 여기 슬램덩크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인데,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다고 한 팀에 6명 뛰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한 팀에는 5명씩 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교체 선수가 있고, 축구보다는 교체가 더 자유로워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교체로 경기장 밖으로 나오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거든요. 농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이 교체하라는 사인을 아마 줘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시간 같은 경우에는 10분씩 4쿼터, 그러니까 10분씩 4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총 40분을 경기합니다. 근데 이게 경기가 중간에 뭐 멈춰지는 시간도 있고 이래서 40분보다는 더 길어지는 경우가 더 많죠. 실제로는. 경기 자체는 40분이지만 경기가 진행되는 시간을 총 합치면 40분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농구 코트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이 이 다음에 영상으로 보여줄 곳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뭐 규격이나 그런
여기는 몇 미터고 몇 미터고 이런 거보다도 그 해당되는 라인, 지난번 축구처럼 그 라인의 이름이 뭔지를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골대에 공을 넣으면 1점이죠. 내가 정말 멋있게 뭐 오버헤드킥 해가지고 막 넣거나 정말 공을 세게 차서 넣더라도 똑같이 1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멀리서 차도 1점이죠. 하지만 농구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내가 어디서 슛을 던졌느냐에 따라서 3점인 경우도 있고 2점인 경우도 있고 1점인 경우도 있어요. 3점인 경우는 그 3점 라인, 농구 경기장을 보면 골대를 주변으로 해서 뭐랑 좀 닮았다고 보면 좋을까요? 약간 체스의 폰처럼 생긴, 그렇게 둥글게 생긴 그러한 선 밖이 3점 라인인데 그 선 밖에서 던져서 바스켓 안으로 골이 들어가면 3점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던지거나 또는 선을 밟고 던지면 2점이에요. 그래서 선수가 그 3점 라인 근처에서 슛을 던지면 심판들이 3점인지 2점인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심판들이 그 선수의 발이 라인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확인하면서 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뭐 슛을 할 때 손을 치거나 아니면 팔을 건들거나 이렇게 해서 슛을 방해하게 되면 그 공격팀이 자유투라고 해서 그 안쪽에서 공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투로 공을 던지게 되면 한 번 넣을 때 1점이에요. 그래서 농구의 어떤 재미는 3점 슛을 선택할 거냐, 2점 슛을 선택할 거냐, 자유투를 얻어낼 거냐, 뭐 이렇게 해서 3점, 2점, 1점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을 짜는 그러한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점수 차가 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3점을 우리는 넣겠다. 그래서 3점을 3번 넣으면 벌써 9점이죠. 근데 2점으로 9점을 따라가려면 4번을 넣어도 8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선택이 또 농구를 보거나 농구를 하는데 더 재미있게 하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설명한 농구 경기를 이해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으로 정리 한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블몽이에요. 이번 시즌 동안 농구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농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선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농구를 소개해드릴게요. 농구 경기는 한 팀에 5명씩 뛸 수 있어요.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 동그란 걸 바스켓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상대팀 바스켓에 넣고 상대가 우리 바스켓에 못 넣게 막는 운동이랍니다. 경기는 10분씩 4쿼터로 진행돼요. 이렇게 40분의 경기가 끝났을 때 상대보다 점수가 더 많은 팀이 이기게 돼요. 이제 코트를 살펴볼까요? 코트는 길이 28m, 폭 15m 크기예요. 가운데 그려진 선을 하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점프볼로 경기가 시작되죠. 긴 쪽을 사이드라인, 골대 쪽의 라인을 엔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공을 가진 채로 금을 밟거나 금 밖으로 나가면 아웃!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농구는 공을 어디서 넣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요. 여기 선이 그려진 곳 밖에서 던지면 3점, 그 안에서는 2점이에요. 선을 밟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2점이에요. 만약 슛 던지다 반칙을 당하면 자유투를 던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던지면 1점씩 주어진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크블몬과 함께 농구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 질롱하세요. 네. 이 KBL이라는 건 우리나라 농구 리그 이름이에요. 축구에서는 K리그죠. K리그처럼 농구는 KBL인데 그 KBL에서 농구를 설명하는 영상을 뭐 재밌게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드리블이에요. 드리블. 드리블이라는 말은 축구에서도 네, 사용을 하고 농구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농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렇죠. 공을 손으로 만지는 그러한 운동이에요. 대신에 공을 잡고 걸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공을 땅에 튀기면서 이동을 해야 하고 공을 땅에 튀기는 것을 드리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을 딱 두 손으로 가지고 3걸음 이상 걸으면 트래블링이라는 반칙이 선언되고 그렇게 반칙을 하게 되면 이 공격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좀 농구가 어려운 점은 이렇게 공을 튀기면서 하는 이 드리블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말로만 하면 드리블이 뭔지 또 드리블의 종류도 많거든요. 그 드리블이란 뭔지 그리고 드리블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실제 경기 영상과 함께 어떠한 드리블들이 있는지를 좀 보고 꼭 이게 어떤 드리블이구나라는 걸 오늘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공을 땅에 튀기는 것 그러면서 상대 진영으로 가는 것을 드리블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경기 영상 보면서 드리블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드리블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저런 여러 가지 드리블 종류를 할 수 있어야 네, 선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바이올레이션 파울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울이기 때문에 바이올레이션 파울이라고 심판이 외치면 공격권, 그러니까 공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좀 어렵더라도 이거를 안내해야겠다고 생각된 게 농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규칙이라 그래요. 자, 하나하나 보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먼저 24초. 24초 24초 룰이라고도 하고 24초 바이올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24초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뭐냐면 24초 안에 상대방 골대에 슛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구 경기를 잘 기억해 보면 프로 농구 경기에서는
골대 위에 전자 시계가 달려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계가 24에서부터 차례대로 23, 22, 21, 20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줄어드냐면 상대방이 공을 그 엔드라인에서 던져서 시작한 다음부터는 24초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24초 안에 상대방 골대에 슛을 해서 그 바스켓에 있는 링, 그 골대라도 맞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이올레이션 파울로 공격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왜 이런 규칙들이 있냐면 공을 그냥 가지고 슛 안 하고 계속 공을 지키고 있으면 만약에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럼 그렇게 계속 지루해질 수 있잖아요. 공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룰들이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초 룰. 8초 바이올레이션인데요. 이 8초는 뭐냐면 8초 안에 상대 영역, 상대 코트로 넘어가야 돼요. 그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쪽과 상대 쪽에 있는데 8초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상대 쪽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또 그러지 않으면 공격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5초 룰은요. 사이드라인, 그러니까 긴 쪽 있죠? 직사각형에서 긴 쪽 바깥에서 던지거나 또는 엔드라인, 골대 쪽에 있는 라인에서 이제 공을 던져서 공격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도 5초 안에 패스를 해야 돼요. 거기서 시간을 끌고 5초 이상으로 시간을 끌면 그것도 역시나 파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시나 상대방한테 공격권이 넘어가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3초 룰이에요. 3초는 상대의 골대 밑에서 3초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골대 안에서는 3초가 되기 전에 밖으로 나왔다가 또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구는 코트는 축구보다 좀 작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힘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24초, 8초, 5초, 3초 바이올레이션 파울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농구 경기를 그래도 몇 번 본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지만 농구 경기를 잘 보지 않았던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경기 장면을 보면서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경기 영상과 함께 바이올레이션 파울 설명을 들어보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크블몽이에요. 이번에는 농구 경기에서 자주 일어나는 바이올레이션을 알아보려고 해요. 바이올레이션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규칙 위반이에요. 규칙을 어겼을 때는 심판이 휘슬을 불어 경기를 멈추고 공격권을 상대에게 넘겨줘야 해요. 처음에 배우셨죠? 농구는 상대보다 점수를 많이 올리면 이기는 게임이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공격이 중요하죠. 그런데 계속 공격만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공격은 24초 안에 끝내야 해요. 여기 백보드 위에 시계 보이시죠? 여기 시계에는 24초가 표시되는데요. 24초 이내에 슛을 던지지 못하면 공격권을 넘겨줘야 해요. 농구의 묘미는 빠른 스피드와 높은 점프에서 나오는 화려한 플레이에 있어요. 속도감 있게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마련했는데요. 공격할 때는 하프라인을 8초 안에 넘어와야 해요. 공격하는 팀 선수는 골 밑에는 3초 이상 머무를 수 없어요. 공이 금 밖으로 나갔거나 파울이 나왔을 때는 사이드라인이나 엔드라인에서 공을 건네주는 걸로 공격을 시작해요. 이때도 5초 안에 패스를 줘야만 한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바이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농구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스포츠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자, 클락 2초 남아 있습니다. 1초 남아 있고요. 시계는 못 봤습니다. 시간을 못 봤습니다. 김신혜 선수 다시 중앙 쪽으로 이동. 시열기 다시 불어낸 트윈. 2초 남았는데요. 이제 봤습니다. 을미 너클 오버타임. 공격하기 어려워요. 양동근 마크. 1초가 남았어요. 블락샷. 자, 클락 바리에이션. 자 링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일단 득점까지는 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 좀 흘렀어요. 마음도 급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점수를 아직까지 득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급한 공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희도 사실 옛날에 그랬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득점이 안 나오고 이러면 타이트해서 뭐 파울 작전이라도 해야 될 텐데. 피슬 에이세카 8초 리반인가요? 타이트해서 뭐 파울 작전이라도 해야 될 텐데. 피슬 개인적인 몸 밸런스도 지금 전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슛은 네, 선생님 설명이랑 실제 영상이랑 보고 오니까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규칙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 선수들이 하는 올림픽 이런 것들 본 적 있나요? 아무래도 그냥 올림픽보다는 관심이 좀 덜한 그러한 운동 경기들이지만 농구 같은 경우에 뭐 다리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장애인 분들 뿐만 아니라 다리 괜찮지만 이 휠체어 농구 자체를 즐기고 싶은 비장애인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농구 종목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하는 농구고요. 내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말이 꼬이네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해서 만들어진 종목이고요. 이러한 종목은 사실 농구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알기로는 축구에서도 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소리 나는 공을 이용해서 축구를 한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건 선생님 그건데 더 그런 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패럴림픽이라는 올림픽도 하겠죠. 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도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고, 네, 같이 운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휠체어 농구를 소개하고요. 이 휠체어 농구와 관련된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코트를 누비는 장애인 스포츠의 꽃, 바로 휠체어 농구입니다. 휠체어를 탄다는 것 외에는 일반 농구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친 몸싸움과 빠른 스피드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휠체어 농구의 매력에 금방 빠져듭니다. 이런 매력 때문일까요? 얼마 전 춘천시에는 휠체어 농구단이 창단됐습니다. 감독님을 주축으로 7명의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춘천시에서 이렇게 휠체어 농구단을 창단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약간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또 제의가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수락하게 됐습니다. 함께 운동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주장 김상열 선수, 팀 에이스이자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사실 휠체어 농구단 하면 굉장히 좀 저는 생소하거든요. 일반적인 룰은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저희 선수들은 다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장애가 심하고 안 심하고에 따라서 등급 포인트가 매겨져요. 그래서 1포인트부터 4.5포인트까지 있는데 4.5포인트는 좀 장애가 경한 선수들, 그 다음에 1포인트면 장애가 심한 선수들인데 14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래서 장애가 심한 선수, 경한 선수 다 어우러져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휠체어 농구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선수들의 발이 되어주는 휠체어, 그만큼 휠체어 상태가 중요한데요. 네, 아주 중요하고요. 휠체어 싸움이라도 가능이 아니에요. 그럼 본인마다 휠체어를 네. 개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몸에 맞게끔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다들 다 다르더라고요. 예, 맞아요. 뭐 포지션별로 다 다른데 또 장애별로 다르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휠체어 세팅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속 해야 돼요. 생활할 때 쓰는 휠체어와 또 농구를 할 때 사용하는 경경 휠체어입니다. 모양부터 좀 다르죠. 먼저 경경 휠체어는 바퀴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칠고 빠르게 달려야 하는 경기 중에도 턴이 잘 되고 넘어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고요. 휠체어와 선수의 몸을 고정시켜주는 고리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보조바퀴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요. 휠체어 앞에는 거친 몸싸움에서 선수들의 발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범퍼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휠체어 농구를 해보니까요, 생활 스포츠로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또 땀도 나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과나 그런 데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팀 담당자 연락처를 주거든요.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면 비장애인 분들도 탈 수 있는 농구용 휠체어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휠체어 농구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항상 누가 오시면 즐길 수 있게 선수들도 항상 준비가 돼 있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었지만 농구를 통해 삶의 목표가 목표가 생긴 선수들. 일단 운동하기 전에는 엄청 소극적이었는데 활동량도 많아지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더 잘하게 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집에 박혀있냐 아니면 나와서 운동을 하느냐 그 차이가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게 만들더라고요. 운동을 하니까. 재밌죠. 그리고 또 활기차졌고 생활이 매일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한다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고 뭐 생활하는데도 되게 활기차졌어요. 많이. 네, 제가 저도 아직 많이 배우는 단계라 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른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격하고 좀 몸싸움도 엄청 많아가지고 보는 사람은 좀 아찔하긴 한데 자꾸 보다 보면 좀 굉장히 재미있는 스포츠입니다. 이 휠체어 농구라는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의 장애인 스포츠는 같이 어울리기 힘든 종목도 있지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휠체어에 앉는 순간 모두 다 같아져요. 코트 안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승부. 코트 안에서는 장애도 비장애도 구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가고 거친 숲속에서도 정확하게 골을 넣는 휠체어 농구의 매력. 미국의 한 농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라고요. 휠체어 농구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휠체어 농구 영상 살펴봤어요. 더 힘들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그거 보면서 팔 힘이 진짜 대단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영역형 경쟁 중에서 농구형 게임에 대해서 규칙을 간단하게 좀 알아봤어요. 축구와 농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평소에 관심 있던 친구들은 재밌게 봤을 것 같고 관심 없던 친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관심을 갖고 TV에서 축구나 농구 경기를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규칙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고생했고요. 오늘 이것으로 체육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